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 관저, 그 단상에 가수 7명이 나란히 섰다. 이런 장면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대통령과 장관들만 서던 그 자리에 외국에서 온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았어. 눈을 의심했다니까.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 100명이 몰린 이유가 정치 뉴스가 아니라 한국 가수였다니. 2022년 5월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전 세계의 외교와 정치가 오가는 그 건물에 공식 브리핑룸 단상에 정장을 갖춰 입은 한국 청년 7명이 나란히 올라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의 심장부가 그날만큼은 한 그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과 관료들만 서던 그 단상에 한국에서 온 가수 7명이 오른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방탄소년단 BTS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22년 5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은 미국이 아시아계와 태평양계 주민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산의 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BTS는 이날 백악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이 일하는 관저를 직접 찾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악관 공식 브리핑룸 단상에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올라 이들을 소개했고, 뒤이어 BTS 멤버 7명이 나란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변인이 서서 세계를 향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한국 청년들이 선 겁니다. 브리핑룸을 가득 메운 취재진만 100명 안팎이었습니다. 멤버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준비한 말을 한 사람씩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리더 RM은 반아시아 증오범죄와 아시아계 포용,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대받은 것이 큰 영광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휴가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며 평등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며 이를 멈추게 하고 이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는 방탄소년단이 아시아계와 태평양계 공동체와 함께 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짧지만 무게 있는 발언이 한국어로 이어지는 동안 백악관의 카메라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브리핑을 마친 뒤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시상식이 아니라 사회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알려면 그 단상이 어떤 자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단상은 원래 대통령과 대변인,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나라 안팎의 현안을 발표하던 자리입니다. 전쟁과 외교, 경제정책 같은 세계의 중대한 결정이 이 자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그 자리에 대중음악 가수가, 그것도 외국에서 온 그룹이 올라 마이크를 잡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무대나 시상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와 정책이 발표되는 공식 석상에 외국 가수가 초대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로 그 시기에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릴 목소리로 BTS를 택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며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시작됐다는 잘못된 편견이 번지면서 거리에서 아시아계 주민을 향한 폭행과 위협이 잇따랐고, 이는 미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미국 전역에서 무려 339%나 늘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사건이 1만 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그 무겁고 아픈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에 미국 정부가 마이크를 건넨 대상이 바로 한국에서 온 청년 7명이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가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 그것이 필요했던 미국 정부의 선택이 BTS였던 셈입니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팝스타도 세계적인 배우도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 방송에서 이름조차 낯설던 그룹이 이제는 미국 정부가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를 세계에 호소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BTS가 백악관 단상에 서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언론이 이 장면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 CNN은 K-팝 슈퍼그룹이 백악관을 찾았다는 소식을 정치 기사로 다뤘고, 시사주간지 타임과 음악매체 빌보드, 버라이어티, 그리고 MBC와 ABC 방송까지 이 방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경제방송 CNBC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며 한 음악그룹이 정례 브리핑에 이만한 시선을 끌어모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정치가 발표되던 그 방이 그날만큼은 한국 가수를 보려는 기자들로 가득 찼던 겁니다. 백악관이 이 브리핑을 생중계하자 온라인에서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켜본 해외 팬들과 네티즌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아시아를 향한 혐오를 멈추자고 세계에 호소할 때 그 마이크를 건넨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단상에 선 것만으로 온 세계가 귀를 기울였다. 그 밖에도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만 서던 그 방에 내가 사랑하는 그룹이 서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났다. 화려한 시상식보다 이 장면이 100배는 더 자랑스러웠다. 가수가 정치의 심장부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그들은 무대 위 스타가 아니라 그날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언어가 달라도 옳은 말은 결국 세계의 단상에 오른다는 걸 봤다. 내 나라의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한국 가수라니 소름이 돋았다. 그 브리핑룸에 기자가 그렇게 많이 몰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정치와 가장 먼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섰다. 이 장면 하나로 K-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전부 설명이 됐다. 우리 부모님도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고 대체 저 청년들이 누구냐고 물으셨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도 못한 일을 노래하는 청년들이 해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이어지는 그 발언을 듣는데 이유 없이 코끝이 시큰해졌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단상에 선 그 모습이 더 멋졌다.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나보다 저 청년들이 더 용기 있게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 한국에서 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날이었다. BTS와 백악관의 만남은 단상 위의 발언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이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았고, 대통령은 이 만남의 한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직접 올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한국 그룹과 나눈 대화의 한 장면을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서 리더 RM은 자신들은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래하는 청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자리에 앉아 사회의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BTS가 무대 밖에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제연합, 유엔의 총회 단상에도 올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랜 세월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무대 밖에서는 꾸준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보태온 겁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의 이 장면 역시 그 오랜 걸음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세계 곳곳의 팬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이 발언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쏠린 관심은 여느 정치 현안 발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저 인기 많은 가수가 유명한 곳을 다녀간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회적 논의의 한복판에 초대받았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에서 낯선 이름이던 한국 그룹이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이 사회 문제를 세상에 호소할 때 곁에 세우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된 겁니다. 노래로 세계 무대의 정상에 오른 이들이 이번에는 무대 밖에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향해 목소리를 보탠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단상에서의 그 하루가 세계에 무엇을 남겼는지 한 미국 문화 칼럼의 애독자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는 늘 서구에서 나온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날 백악관 단상에서 세계를 향해 옳은 말을 건넨 것은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조차 가장 무거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온 목소리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국내 팬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통령만 서던 백악관 단상에 우리 가수가 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노래도 아니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러 백악관에 초대됐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어릴 때 듣던 그 언어로 지구 반대편의 아픈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는 게 격세지감이다. 인기가 아니라 영향력으로 세계의 심장부에 초대받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외국 정상들이 서던 그 단상에 우리말이 울려 퍼졌다는 게 소름 돋는다. 언젠가 이 장면이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믿는다. 가수가 세계의 양심을 대변한 날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옳은 말 한마디로도 진심은 세계의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른다는 걸 이들이 증명했다. 노래로 세계의 무대를 정복했던 7명이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단상에 올라 사회의 아픈 문제를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통령도 세계의 언론도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백악관을 채운 건 노래가 아니었지만 세계가 진짜로 들은 것은 한국에서 건너간 7명의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